강제합병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건 1910년이지만 일본이 조선을 압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이 1905년인데 일본인들이 서울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청일전쟁 뒤부터였다고 해요. 문제는 그들이 살 장소죠. 이미 조선인이 살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조선인 거주지역은 대개 종로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진곡이었는데요. 예전에 가수 최희준이 불러 히트했던 진곡의 신사란 노래가 있어요. 얘는 지금의 세종호텔에서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옆에 있는 한성화 교수학교까지 이어지는 고갯길을 가리키던 말인데 높지는 않지만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땅이 질퍽거려 진곡이라 불렀다고 해요. 한자론 이연이라 썼고요. 땅이 질퍽거려 조선인이 살지 않던 이 지역을 조선 정부가 저들에게 허가내준 게 1885년이었다고 해요. 일본인이 점점 늘어가고 을사늑약에 따라 조선 통감부까지 설치되는데 그곳은 진고개에서 남산 쪽으로 두어 블록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서 있고요. 통감부 명칭은 그 뒤 조선 총독부로 바뀌지만 아무튼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등 방문, 곧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이 집단 거주할 구역으로 진고개를 지명하고 1906년부터 고갯길에 흙을 파내어 땅 높이를 낮추고 방추 형태의 하수도를 설치한 뒤 그 위에 현대식 도로를 깔죠. 이렇게 조성한 주거구역이 바로 현재의 명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해방전 이름은 명동이 아니고 본정, 일본 발음으론 혼마찌라고 불렀어요. 해방 후엔 충무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명동8 나길이라고 바뀌었더군요.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서울중앙우체국 오른쪽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혼마찌가 시작되죠. 해방 전엔 이곳을 혼마찌 일정목이라 불렀어요. 이곳이 바로 일제강점 기간 중 일본인, 나아가 경성 전체의 상업적 중심지로 기능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마찌를 중심으로 한 상가를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미국 기자도 미군 서울 입성 후 이곳을 제일 먼저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경성우편국이요. 1914년에 완공했다는 이 벽돌 건물은 저들의 자랑거리였던가 봐요. 경성명소로 소개된 당시 그림 엽서가 많거든요. 우편국 왼쪽 골목도 혼마찌 상가였고요. 해방 후 한동안은 중국 반점 등 화교 상점이 많았는데 사진을 보면 해방 전엔 화교 상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진에서 보듯 경성우편국은 그 후 6.25 때 반파되었어요. 그 후 헐고 1957년 3층 건물을 지었다가 현재 M자 형태의 새 건물을 지은 게 2007년이고요. 혼마찌 입구를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이건 봄이나 여름철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늦가을이나 겨울이었던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면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들 모습이 보이고요.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과 기모노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죽 상점들이 명치전까지 이어지는데 명치전 거리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한때 번화가의 상징이었던 혼마찌 입구가 지금은 옛 명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에요. 현재의 모습을 볼까요? 그냥 흔한 골목길 입구의 하나죠. 이곳을 주목해서 사진 찍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해방 후의 명성은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될 명치정, 곧 명동 입구로 옮겨지는데 정말 유행은 세월 따라 바뀌는 건가 봐요. 길거리도요. 혼마찌 입구에서 길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신세계백화점인데 이상의 소설 날개에도 등장하는 이 백화점은 본래 일본에서도 유명한 미츠코시 경성점이었죠. 해방 후 동아백화점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6.25 전쟁 때는 미군 PX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PX는 포스트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미군 매점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다시 해방 전 미츠코시 백화점 사진인데 현수막 보이시죠? 제30회 기념식수 국민정신 총동원 어쩌고 하는 현수막을 매다는 건 일본 풍습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해방 후엔 현수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진까지 붙어 있네요. 해방 전에는 이미츠코시 백화점을 필두로 하여 혼마찌 입구엔 히라타 백화점, 조금 안쪽에 미나카이 백화점이 나란히 있었어요. 당시 경성의 백화점은 모두 5개였는데 그중 3개가 혼마찌 거리 앞뒤에 있었으니
해방 전엔 이 일대가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했던 거겠죠. 나머지 백화점 2개는 나중에 살펴볼 남대문로의 조지아 백화점, 그리고 종로의 화신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묘한 건 혼맛집 입구에 있던 히라타 백화점은 해방 후 서울 만물전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1947년 불이 나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후 판잣집 형태의 고미파캬바레가 들어섰지만 1959년 다시 화재로 전소되었고 그 자리에 대형각 호텔이 세워졌는데 이 또한 1971년에 불이 났거든요. 사망자만 200명 가까운 대형 사고로 당시 굉장한 뉴스였어요. 히라타 백화점 자리에는 지금 22층짜리 고려대 영각 타워가 들어서 있어요. 미츠코시 백화점과 나란히 서 있는 건물은 조선저축은행이죠. 해방 후 제일은행 본점이 되었고요. 지금은 SC제일은행 제1지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광장 너머로는 조선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이 건물도 당시 일본인의 자랑거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은행 건물을 담은 그림 엽서가 꽤 있어요. 조선은행 쪽에서 경성우편국을 찍은 사진인데 좀 그럴듯해 보이죠? 조선은행 앞 광장 건너편에 커다란 세로 광고탑이 보이죠? 가타카나로 레토그레무라고 쓴 우리식으론 레토크림이 되죠. 화장품 광고예요. 그 옆에 가로글씨로 기린비루, 곧 기린맥주란 간판이 보이네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가타카나가 쓰여진 세로 광고탑이 사라진 모습이어서 해방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해방 전보다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자동차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광고탑 위치에서 300m쯤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에 조지아 백화점이 있었죠. 한자로 정자옥이라 쓰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흔히 정자옥이라고들 했어요. 해방 후에 미도파 백화점이죠. 화신백화점, 동화백화점과 함께 해방 후 우리나라 1세대 백화점의 하나로 명성을 드날리던 미도파는 외환위기 때 부도 처리되어 지금은 롯데백화점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 마주 보이는 골목길이 바로 명동길이죠. 명동이란 이름은 메이지초, 곧 명치정에서 온 거라고 해요. 해방 후 일본식 명칭을 새로 고치는 과정에서 개정위원들이 명치정에 지자는 빼고 정자는 한국식 동으로 바꿔 명동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아요. 가령 중고 충무로 부근의 와카코사초, 곧 약초정의 경우는 약자를 빼고 정자는 한국식 동으로 바꿔서 초동이라 했거든요. 이 약초정에 유명한 약초극장이 있었어요. 일본식으론 와카코사극장인데요. 약초정이 초동으로 바뀌었다고 이 극장의 이름까지 초동극장이라 부르진 않았고 해방이 되면서는 수도극장이라 이름을 바꾸었다가 1962년부터는 스카라극장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죠. 스카라극장, 아니 약초극장 말고도 해방전 경성엔 극장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종로의 단성사, 황금정의 황금저와 더불어 이곳 명치정에 있던 명치저란 극장이 있었어요. 좋은 프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는데 그런 사진이 보이네요. 명동에 가면 지금도 마주치게 되는 이 건물은 해방 후엔 국제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더니 시대에 따라 시공관, 명동예술회관, 명동국립극장 등으로 계속 이름을 바꾸고 한동안은 아예 문을 닫았다가 2009년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방한 일본인들이 가장 향수를 느낀다는 이곳 명동은 본래 번화가 1번지였던 혼맛집 입구에서부터 이곳 명동길까지였던 것 같은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남대문로, 을지로, 3일대로, 퇴계로, 소국로 안쪽에 오각형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이 되었어요. 당초 진고개 또는 혼맛지에서 시작된 경성의 일본인 거주지역과 조선인 거주지역의 경계선은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을 기점으로 그 남쪽은 일본인, 그 북쪽은 조선인이 살았거든요. 다시 롯데백화점 쪽으로 명동길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남대문로이가 해방 전의 남대문통 이정목인데요. 여기서 을지로 쪽으로 향하면 오른쪽 길에 치요다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해방 후 상공부, 전매청 등으로 활용되다가 서울은행이 부지를 사서 새 건물을 지은 뒤 하나은행에 합병되더니 현재는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건물이 일본 제1은행 경성지점이에요. 해방 후 국민은행 본점이 시작되었던 곳이라는데 그 후 하나은행에서 쓰다가 지금은 스탠포드 호텔이 되어 있고요. 제1은행 다음은 야마구치 은행이었는데 그 자리엔 SK네트윅스 건물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은 남대문통에서 가장 큰 건물인 경성전기였는데요. 옆으로 찍은 사진엔 멀리 명동성당이 보이네요. 이곳은 해방 후 한국전력 건물로 지금도 서울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네요. 치유다생명, 제1은행, 야마구치은행, 경성전기를 나란히 찍은 해방 전 사진을 보실까요? 무언가 은행거리 같은 기분이 들죠? 전차가 다니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길 건너편엔 조선식산은행이 있었고요. 해방 후에 한국산업은행인데 지금 그 자리엔 롯데백화점 신관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을지로로 접어드는 가각에 일본생명보험 경성지점이 있었죠. 여기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향하면 반도호텔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엔 롯데호텔이 들어서 있고요. 그 반대쪽엔 구미문화원 건물이 있었는데 해방 전엔 미스 이물상 경성지사였다고 해요. 거기서 더 가면 경성부청, 지금의 서울시청이 나오죠. 다시 을지로 내거리로 돌아오면 일본생명보험 다음에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던 악명 높은 동양척식 경성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엔 하나금융그룹 사옥이 들어서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 둥근 지붕이 보이는 건물이 동양척식이고요. 그 맞은편의 흰 건물이 주하치은행이에요.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은 이런 모양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리 모습이 이래요. 어딘가 차분한 풍경인데 멀리 동대문도 보이죠? 황금정 오정목 정도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다시 내거리로 돌아와 모서리를 돌아서면 남대문통 일정목, 곧 남대문로 일가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남대문통이 시작되는 곳까지 찍은 사진인데 네오고딕 건물이 늘어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만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무슨 유럽 풍경 같지 않아요? 상점 앞을 지나는 흰 두루마기 노인을 보면 이곳이 조선이라는 걸 깨우쳐주지만요. 길 옆으로 지나가는 빨간 전차도 인상적이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다 금융기관이었어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스위스 깃발 같은 것이 휘날리는 둥근 지붕 건물은 대한천일은행 본점이었어요. 가까운 곳에 광통교가 있어 속칭 광통관으로 불렀다고 해요. 건물의 전면에는 이오니 아식주도와 중앙부에 페디먼트 장식이 있고 건물의 양쪽엔 바로크풍의 돔이 있어요. 그리 크지는 않아도 섬세함과 화려함, 그리고 중후함을 지닌 광통관은 근대 은행 건축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된 서울특별시 기념물 중의 하나인데 지금은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네오고딕 건물은 대동생명보험이었는데 지금은 데일빌딩인가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성은행이었는데요. 1897년 대한제국시대에 순수 민간자본으로 문을 연 은행이었다고 해요. 나중엔 조흥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신한은행이 들어서 있어요. 마지막 건물이 동일은행인데 왼쪽에 보이는 기와집이 다름 아닌 보신각이에요. 남대문통이 시작되는 종로라는 얘기죠. 동일은행은 구 한성은행과 합병한 뒤 조흥은행으로 개편되었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신한은행이 들어서 있어요. 이쯤에서 남대문통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방금 살펴본 남대문통 일정목의 동일은행, 한성은행, 대동생명, 대한천일은행을 필두로 황금정 입구엔 주하치은행이 있었고요. 남대문통 이정목이 시작되는 곳부터는 일본생명, 야마구치은행, 제1은행, 치유다생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엔 조선식산은행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 소곡로로 들어가는 길모퉁이에 검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조선상업은행이었어요. 가까이서 찍은 건물 모양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흰 건물이 야스다 은행이었는데 앞에서 찍은 모양은 이랬고요. 남대문통 삼정목이 시작되는 광장 한쪽엔 조선은행, 그 맞은편엔 조선저축은행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쭉 이어지던 남대문통은 해방전 조선의 금융 1번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거리를
경성의 월스트리트였다고 칭하기도 했어요. 이 밖에도 서울의 일본 거리는 더 있었지만 오늘은 상업지구와 금융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끝맺음에 앞서 기억나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2018년 일본 산케이 신문엔 당년 91세 일본 할머니 마사키 치요코의 회고담이 실려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건축 기사였다는 그녀는 1927년 경성에서 태어나 고려를 졸업한 뒤 경성의 중심지에 소재한 수산회사에 취직했었다네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맛지는 나이지에도 지지 않는 활기찬 번화가였어요. 미츠코시, 조지아 등 백화점에도 쇼핑을 자주 갔었고 휴일엔 레코드를 듣거나 창경원 벚꽃 구경을 가던 기억이 나네요. 종전까지도 물자는 풍부했고 공습도 없었고 정말 살기 좋은 거리였어요. 해방전은 배급제였는데도 일본인에겐 부족함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정말 살기 좋은 거리로 기억되는 일본인의 이 같은 추억은 궁핍과 노고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조선인에게도 공감될 수 있었던 얘기일까요?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총살한 두 미녀 간첩과 천재 시인 임화의 비극도 꼭 시청해주세요.